20세기 소녀 메인 예고편 함께 보고 오셨습니다. 예고편 보니까 더욱더 기대되는 작품인데요. 자, 우리 오늘 기자님들께서 정말 많이 와주셨어요. 우리 김유정 씨부터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많이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열심히 잘 해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석 씨. 네, 안녕하세요. 정말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20세기 잘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감사 3번. 예. 자, 그러면 박정우 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백현진 역할을 맡은 배우 박정우입니다. 날이 점점 추워지시는데 이렇게 어려운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윤서 씨. 네, 안녕하세요. 연두 역의 노윤서입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자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만나 뵙게 돼서 또 감사드리고 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우리 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20세기 소녀 연출을 맡은 방우리입니다. 이렇게 귀한 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되게 즐겁게 열심히 찍은 영화를 오늘 이렇게 공개하게 돼서 떨리기도 하고 되게 뜻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부디 저희 영화 예쁘게 봐주시고 좋은 기사 많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모두 반갑습니다. 정말 인사만 했을 뿐인데 이곳 극장의 분위기가 산뜻해지는데요. 자, 먼저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부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지난 부산국제영화제에 20세기 소녀가 한국 영화의 오늘 스페셜 프리미어 섹션에 초청이 돼서 공개 전에 관객 여러분들을 만나셨는데 유정 씨 어떠셨어요? 우선 저희도 영화관 극장에서 처음 볼 수 있었던 기회여서 그래서 너무 좋았고요. 무엇보다 관객분들이 생각보다 훨씬 반겨주시고 영화를 좋아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부산에서 좋은 기운을 많이 받고 오지 않았나 해서 네, 좋습니다. 맞아요. 변우석 씨는 어떠셨어요? 진짜 꼭 가보고 싶었던 부산국제영화제였는데 저희 20세기 영화로 가게 돼가지고 저는 있는 기간 동안 진짜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너무 설레었고 그 순간순간들이 엄청 감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저한테는 되게 설렜던 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꿈 같은 시간을 보내고 오셨네요. 박정우 씨는요? 저는 제 인생 첫 영화가 20세기 소녀이고 또 그 첫 영화가 부산국제영화제에 초청이 돼서 되게 영광스럽고 너무 감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거기서 되게 긍정적인 기운들을 많이 받고 와서 20세기 소녀를 많은 분들이 정말 사랑해 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너무 행복했고 뜻깊었던 추억이지 않았나. 맞아요. 정말 기대감을 가득 안고 네. 올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아요. 노윤서 씨는 어땠나요? 저도 이제 정우 씨랑 똑같이 첫 영화로 너무나도 좋게 부산국제영화제에 가게 되었는데 개막식부터 뭐 GV 오픈토크 이런 행사들 관객분들을 뵙는 자리가 처음이었는데 그래서 너무 또 설레고 재미있었고 또 틈새틈새 부산의 정치도 재미있게 즐기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와, 진짜 행복해 보여요. 지금 말씀하시는 표정만 봐도. 우리 방우리 감독님은 그 전에 독립 영화로도 그리고 단편 영화로도 휩쓰셨는데 이번에 이렇게 장편 영화로 또 초청이 되셨어요. 어떠셨나요? 네, 저 개인적으로 너무 영광스러웠었고 사실 이런 축제의 장에 저희 영화가 이렇게 공개하게 되어서 되게 저희는 선물 같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니라 저희 배우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되게 그 시간을 너무 이제 좋은 추억을 가지고 왔는데 그때 이제 관객분들을 만나게 되면서 그런 이제 즉각적으로 이제 반응도 좀 보고 이러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좋은 에너지들을 많이 받아서 저희 영화의 시작이 그래도 좋은 시작이지 않았나 싶고 이 기세를 몰아서 더 좋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저희 영화를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돌아온 것 같아요. 네, 정말 설렘 반, 기대 반. 네, 부산국제영화제였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20세기 소녀에 대해서 지금부터 낱낱이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우리 감독님께 여쭙게요. 20세기 소녀 어떻게 출발하게 된 겁니까? 첫 시작은 제 친구와 함께 쓰던 교환일기장이었는데요.
이게 제가 이제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친구들도 다 결혼을 하고 이제 육아에 막 시달리고 있을 때 우연히 첫사랑 오빠를 보게 된 거예요, 친구가. 그래서 이제 막 그 학창 시절 얘기를 막 단톡방에 막 하다가 옛날 교환일기장을 이제 오랫동안 묵혀있던 교환일기장을 열었는데 그 안에 한 80%가 이제 좋아하는 남학생에 관련된 이야기였고, 거기서 이제 제가 저는 되게 흑역사라고 생각하는데 친구를 위해서 그 친구가 좋아하는 남학생을 막 관찰해 준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짓까지 했다고 말하면서 막 좀 이제 부끄러우면서도 약간 그 시절이니까 할 수 있었고 용인되었었던 약간 그 시절만에 가지고 있는 그런 흑역사를 좀 재미있게 그 첫사랑 이야기로 풀어보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 친구들도 공감하고 하면 좋겠지만 관객들도 마찬가지로 좋아해 줄 수 있는 얘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우리 방울의 감독님의 자전적인 이야기에서 출발을 했고 출발만 했고, 출발만. 그리고 모두에게도 그런 설렘의 순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공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배우분들은 시나리오 처음 보시고 어떠셨어요? 유정 씨. 저는 너무 재밌게 읽었고요. 드디어 한국에도 이런 설렘 가득한 영화가 이제 제대로 나오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우선은 감독님께서 글을 다 쓰셨다고 들었는데 이 상황들이나 이야기들을 어떻게 만들어내신 거지가 가장 궁금했고요. 그래서 감독님이랑 만나서 이야기를 많이 나눴고 그냥 보자마자 하고 싶었어요. 그 감성 속에 들어가고 싶었고 이제 보라를 겪어보고 싶었고 실제로 촬영하면서도 되게 즐겁고 되게 행복하게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 시나리오에서 봤던 그 느낌 그대로. 네. 예. 변은석 씨는 어떤 점에 이끌렸나요? 일단 처음에 읽었을 때 읽고 나서 생각이 나는 대본이었어요. 그래서 계속 저한테는 엄청 큰 임팩트가 있던 작품이었고, 그리고 사실 그 당시에 딱 읽었을 때 나한테 이런 작품이? 하면서 되게 설레하고 그 순간의 장면들을 되게 많이 상상하면서 읽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나한테 이런 작품이?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설렘이 너무 가득했던 거죠. 예. 정우 씨는요? 저도 대본 처음 읽자마자 와, 나 이거 언제 다 읽었지? 어느새 이 끝페이지까지 왔지? 이 분명히 생각을 나 지금 시작했는데. 나 진짜 제가 그 스케줄 가는 차 안에서 그 대본을 읽었는데 도착하기 한 20분 전, 1시간 거리였는데 20분 전에 그냥 후드드드 읽어버린 그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때 되게 진짜 뭔가 아름다운 그 감정을 굉장히 느끼지 않았나. 내 마음에 훅 들어온 거죠. 제 마음에 그냥 그 아름다움이 훅 들어왔어요. 그 순간 지금 막 떠오르네요. 예. 윤서 씨는 어떤 점에 이거 너무 하고 싶다. 저는 오디션을 네. 통해 하게 됐는데요. 일단 대본을 처음 읽었을 때는 정말 이제 각 인물들의 뭔가 감정이입이 되면서 너무나도 재밌게 읽었던 것 같고, 또 그 시대에 뭔가 특유의 분위기도 담겨 있으면서 풋풋한 로맨스여서 너무나 재미있었고, 그래서 연두 역할로 확정이 되었을 때 너무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네 분이 담아낼 그 시절의 첫사랑 관찰 로맨스 너무 궁금해지는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제가 한 분 한 분 캐릭터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라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나보라 첫사랑 관찰기 캐릭터 영상부터 만나보시죠. 보라의 캐릭터를 만나볼 수 있는 관찰했던 그런 영상인데, 영상도 영상인데 음악이 이게 무슨 일입니까? 듀스와 솔리드가 동시에 떠오르면서 그 시절 여러분 떠오르지 않으세요? 전 너무 신났어요 지금 혼자. 예. 자, 유정 씨, 보라 어떤 친구입니까? 보라는 굉장히 사랑스러운 친구고요. 그 보라색의 색깔처럼 좀 부드러운 면도 있고, 그리고 의리가 굉장히 넘치는 친구고, 무엇보다 자신이 가장 좋아하고 아끼는 사람들을 챙길 줄 알고, 본인이 이제 무언가에 꽂히면 그냥 엄청나게 파고드는 그런 끈기 있는 친구. 그리고 영화 속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성장통을 겪는 그런 친구입니다. 정말 파고들고, 그리고 진짜 의리해 죽고 의리해 사는
맞아요. 우리 소녀. 네. 예. 그야말로 20세기 소녀. 김유정 씨가 사실 그동안 굉장히 다양한 장르의 작품과 캐릭터를 맡아 오셨는데 20세기 소녀의 보라 캐릭터를 통해서 우리 시청자들에게 어떤 모습 보여주고 싶으세요? 우선은 저는 20세기 소녀라는 영화 자체가 많은 분들이 보셨을 때 어떤 캐릭터든 누군가한테 공감하면서 이입해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좀 실제로 느낄 수 있는 감정들이 영화에 녹아 들어 있는 것 같아서 연기하면서도 좀 리얼리티함을 많이 느낀 것 같아요, 스스로. 그래서 그런 모습, 자연스러운 모습들이 되게 많이 나온 작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보실 때 편하고 재밌게 볼 수 있는 그런 장면들도 많고 거기에 맞는 연기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진짜 유정이 곧 보라. 진짜 두 분이 너무 찰떡인 게 감독님 캐스팅 전부터 이미 김유정 씨를 생각하셨다면서요? 네, 아마 알겠지만 저도 처음부터 김윤정 배우가 원픽이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원하는 배우와 첫 작품을 하게 된 되게 운이 좋은 입봉 감독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감사해요. 네, 그리고 사실 이 이야기가 제가 이제 교환일기장에서 시작한 것처럼 친구의 첫사랑 이야기를 듣듯 그 친구가 사실 친구가 그렇잖아요. 그 친구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든 항상 응원해주고 그쵸. 전적으로 그 친구의 편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보라의 편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보라는 그런 배우가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김유정 배우가 딱 떠올랐었어요. 그래서 시나리오를 쓰면서도 사실은 은연중에 약간 유정 배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이미지들을 제가 날개 모르게 보라에 녹여내 썼지 않았을까 싶어서 진짜요? 그 태권도도 그렇고 약간 좀 이제 아마 좀 유정 배우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서 좀 보라가 있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생각을 하면서 쓰면 아무래도 그렇게 그냥 되죠. 그러니까 응. 의도한 건 아닌데 은연중에 그런 게 들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유정 배우를 생각하면서 썼습니다. 네. 네, 진짜 보라 그 자체. 오늘도 보라 그 자체로 네. 오셨어요. 민망하지만 보라고 자체로 보라예요. 와봤습니다. 오늘 보라입니다 정말. 자 다음은 변우석 씨가 연기한 풍은호 캐릭터 첫사랑 관찰기 영상부터 만나보시죠. 방송반 훈남 오빠 정말 방송반에 꼭 이런 훈남 오빠들이 있어서 다들 방송반 지원했다 떨어지고 그랬는데 풍은호는 어떤 인물인가요, 우석 씨? 운호는 현진이랑 엄청 절친? 절친이고요. 그리고 보라랑은 같은 동급생이고 사실 카메라 만지는 거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방송반에 들어가게 된 거고요. 그리고 성격은 되게 내성적인 친구예요. 그리고 이 친구는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친구한테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좀 섬세하고 순수함을 가진 친구라고 생각했습니다. 섬세하고 순수한 친구 풍은호. 우석 씨가 그동안 전작들을 이제 보면 굉장히 이제 풋풋하면서도 섬세한 청춘의 얼굴들을 많이 표현해 주셨는데 풍은호 캐릭터는 어떤 점이 좀 다른지 궁금해요. 근데 감독님하고도 얘기를 많이 나눴을 것 같은데. 예. 네네네. 운호는 사실 내성적인 친구이기 때문에 좀 표현 같은 거를 좀 더 한다기보다는 좀 웅축해서 표현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초반에도 감독님이랑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조금 직설적이지 않은 친구이기 때문에 약간 냉소적인 표정이랑 말투도 조금 더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고 그래서 촬영할 때마다 감정을 표현하거나 어떤 거를 말로 표현할 때 감독님과 어디까지 표현을 해야 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말수가 워낙 적기 때문에 하는 말이나 표정에 무언가가 함축돼서 들어가는 그런 인물이었네요. 자 감독님, 풍은호 이제 캐스팅에 변우석 씨의 미소가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다고요? 미쳤다고요? 예. 사실 은호라는 캐릭터가 자기의 속내를 이렇게 막 겉으로 막 드러내거나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 친구가 아니다 보니까 초반에는 특히나 보라와 초반에는 이제 얘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약간 그런 되게 절제를 하면서 연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 되게 환하게 웃을 때 되게 매력적으로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약간
어쨌든 청춘물의 첫사랑 이미지로 이제 변석 배우가 가지고 있는 그 미소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서 운호로 딱 저격이지 않나. 또 유석 배우가 되게 웃을 때 정말 환하게 아이처럼 웃으시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것들이 이야기에 어쨌든 풋풋하고 설레는 감정들을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맞아요. 네. 약간 과묵하고 묵묵할 줄 알았는데 환하게 웃을 때 뭔가가 완전 무장 해제되는 그런 느낌 받을 때 있잖아요. 저 우석 배우의 그 환한 미소는 잠시 후에 공개할 거니까요. 마음의 준비하세요. 예, 시간 제가 10분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10분 동안 웃어야 돼요. 예, 아니요. 10분 후에 10분 후에. 10분 후에 미소 공개할 거니까 마음의 준비만 하고 계세요. 예. 자, 이번에는 박정우 씨가 연기한 백현진 캐릭터 첫사랑 관찰기 영상 만나보시죠. 같은 학교 뭐 학생들은 물론이고요. 지나가는 다른 학교 학생들한테까지도 사랑을 듬뿍 받는 한 몸에 받는 킹카 중에 킹카. 킹카 오브 킹카. 박정우 씨. 네, 네, 현진이 어떤 친구인가요? 킹카입니다. 한마디로 킹카입니다. 네. 그 옛날에 그런 일화들을 말씀하셨던 약간 뭐 예를 들어 원빈 원빈 씨, 배우님이거나 강동원 씨, 뭐 이제 학교에 예, 가면 전설 같은 분들 계시잖아요. 항상 다른 학교 여학생들이 와서 막 보고 뭐 조금만 뭐 해도 이제 막 와 환호 지르고 맞아요. 그리고 막 쉬는 시간마다 쪽지에 편지에 그쵸, 선물에 발렌타인데이면 이제 산더미처럼 이렇게 그쵸, 책상에 초콜릿을 쌓여있고. 받는. 그러면 혹시 연기를 하시면서 머릿속으로 어떤 분의 이미지를 그렸나요? 나는 누구다.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원빈 배우님이나 원빈 씨. 박동원 배우님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 시대에 가장 유명했고 가장 이제 관심을 많이 받았던? 분이 최창민. 아, 짱! 네, 네, 최창민 씨. 그분 사진을 되게 많이 참고를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영웅이라는 노래랑 짱이라는 노래를 불렀던 우리 창민 씨. 네, 맞아요. 그 당시에 거의 신드롬이었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가 처음 알았는데. 최창민이다. 네, 맞습니까? 내가 최창민이다. 네. 계속 주문을 걸었던 창민 씨가 됐던 우리 정우 씨인데요. 첫 영화 데뷔작이에요. 네. 근데 첫 영화 데뷔작에 킹카 역할을 맡게 되셨어요. 어떻습니까? 실제 본인 싱크로율과는 어느 정도입니까? 뭐 제 싱크로율이랑 뭐 거의 맞지 않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연기 준비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최창민 선배님을 이렇게 참고하고 그때 그 시절에 유행했던 옷이나 아니면 말투나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은 분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찾아보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어려웠거든요. 그때 그 약간 허세가 섞였지만 좀 맑고 밝은 느낌의 어떤 말투는 어떤 게 있을까 이런 걸 되게 고민 많이 했는데 한 분이 저한테 엄청나게 크게 이제 도움을 많이 주셨었거든요. 그분은 바로 뭐 말씀드려도 되나요? 그럼요. 제작사 대표님. 제작사 대표님께서 엄청나게 큰 도움을 주셨군요. 딱 그 시대에 딱 백현진으로 사셨던 분이어서 혹시 용필님의 대표님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더 얘기하면 혼날 것 같은데. 네. 혼날 것 여기까지 같은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정우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싱크로율은 전혀 같지 않다라고 겸손하게 얘기를 했는데 이 백현진으로 분하기 위해서 그 모습을 봤기 때문에 캐스팅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모습은 감독님이 보신 거군요.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사실 정우 배우를 처음 봤던 건 그 연애 플레이리스트 거기로 나왔을 때 모습을 처음 저도 이제 요즘 젊은 친구들이 어떤 걸 재밌게 보냐 친구들한테 추천을 받아서 이제 그 아이의 어린 그 감성을 좀 느끼려고 보게 됐는데 약간 좀 특별하게 다가왔던 건 되게 귀여운 외모에 목소리가 되게 중저음이어가지고 되게 맞아요. 무게감을 되게 딱 가지고 있어서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현진이라는 캐릭터가 대사도 그렇고 상황도 어떻게 보면은 좀 재밌는 말도 많이 하고 상황도 되게 웃긴 상황들이 좀 많은데 그거를
정우 배우가 하면 그 목소리로 그런 대사를 뱉을 때 오히려 더 재미있으면서도 좀 더 입체적으로 이 아이가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같이 하자고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반전 매력이 귀여운 반전 매력, 외모에 네. 뭐 중후한 음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반전 매력의 소유자. 목소리가 정말 좋아요. 멋져요. 목소리 한번 들려주시겠어요? 어떻게 들려야 될지 박정우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노윤서 씨가 연기한 연두 캐릭터 첫사랑 관찰기 영상 만나보시죠. 심장을 도둑맞은 연두의 모습. 어머나 정말 연두한데 윤서 씨 연두 어떤 친구예요? 연두는 보라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일단 보라의 엄청난 절친이고요. 이렇게 집 방 안에만 그러니까 약하다 보니까 방 안에만 주로 있는데 그래서 이제 영화나 비디오 이런 영상들을 많이 봐요. 그래서 그런 걸로 사랑을 접해서 사랑에 대한 낭만이 굉장히 많은 친구고 또 제가 생각하기에는 또 생각보다 내면이 단단하고 생각이 깊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미국으로 심장 수술을 받으러 가는데 그 전에 어떤 한 남자인 친구에게 첫눈에 반해서 보라에게 이렇게 관찰을 부탁하고 떠나게 되는 그런 친구입니다. 아니 근데 진짜 누군가에게 첫눈에 반하는 저 표정, 연두의 저 표정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아니 우리 윤서 씨 진짜 첫눈에 반해본 경험이 있는 거예요? 없는데요. 막 그렇게 첫눈에 확 사로잡힌 적은 없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조금 어떤 표정일까 이제 좀 찾아도 보고 또 이제 저한테 생소한 어떤 그런 감정이니까 그 생소한 감정 살려서 이게 뭐지 싶은 느낌으로 표현을 하려고 해 봤던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너무나 진짜 그 소녀의 눈빛이 그대로 살아 있어서 궁금했어요. 그 노윤서 씨가 이제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네 분 중에 유일하게 오디션을 통해서 캐스팅이 되셨는데 감독님 연두 역으로 노윤서 씨를 캐스팅하게 된 이유 비하인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오디션에서 사실 제일 마지막에 오디션을 등장했던 했군요. 예. 네, 근데 사실 저는 연두를 캐스팅할 때 이제 유정 배우와 이제 정말 찐친의 그런 케미가 있는 배우를 좀 찾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오디션을 봤는데 윤서 배우가 딱 들어왔는데 그림이 그려졌어요. 사실 그런 것도 있었고 사실 되게 제가 생각했던 처음 연두는 정말 어떻게 보면 첫눈에 반해서 친구한테 그런 부탁을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해맑기만 한 친구다라고 이제 상상을 하면서 썼었는데 윤서 배우가 사실 되게 차분한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그 차분함이 오히려 연두가 어쨌든 보라와의 그런 일들에 있어서 진심이 전달이 될 수 있는 되게 좋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윤서 배우랑 같이 하게 되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윤서 배우에 맞게 좀 바꿔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되게 차분하면서도 되게 순수함을 가지고 있는 그 미소? 어떤 여러 가지 되게 제가 원석을 발견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서 같이 이렇게 연두를 합류하게 됐고 실제로 둘이 촬영하면서 너무 친해져가지고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이제 둘이 눈만 마주치면 막 울기도 하고 막 이런 장면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두 사람의 인연을 제가 맺어준 것 같아서 되게 뿌듯할 때도 있었습니다. 네. 진짜 감독님 덕분이네요. 마지막에 오디션을 보러 딱 들어왔던 윤서 씨를 보면서 두 우정의 그 투샷이 그려졌던 거잖아요. 자, 전 세계 시청자분들께서도 아마 감독님과 같은 마음으로 보라와 연두의 찐친 우정, 찐 우정을 이제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또 기대가 됩니다. 자, 20세기 소녀 네 분 외에도요 사실 모두가 깜짝 놀랄 만한 분들이 또 나오신다고 들었는데 감독님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일단 근데 이거를 사실 되게 많은 특별 출연해 주신 분들이 되게 많은데 영화 속에서 갑자기 등장할 때 사실은 더 재밌게 느끼시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근데 일단 공개된 그 한효주 배우님이 성인 보라 역할로 함께 해주셨는데, 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유정 배우를 생각하면서 이제 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뭔가 성인 보라가 한효주 배우님이 떠올랐었어요. 저도 그래서 왜 그런가 생각해봤더니 어쨌든 되게 두 분의 인연이 되게 어린 시절부터 그 작품 아역과 성인 역할을 두 번이나 같이 했어서 되게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떠오르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어쨌든 작은 역할이지만 이렇게 부탁드렸을 때 선뜻 해주신 게 제가 알기로는 유정 배우 때문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두 분의 아름다운 우정에 되게 감사한 마음을 또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그 말고도 사실 뭐 류승용 배우님 그리고 박혜준 배우님 그리고 옹성우 공명 배우님 이범수 배우님까지 정말 되게 많은 배우분 다양한 이제 역할로 되게 작지만 그 감초 역할을 되게 톡톡하게 해주셨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영화 속에서 보시면서 아시는 게 더 재밌지 않을까. 네. 와, 정말 이름만 들어도 기대가 되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뭐 효주 씨라든지 이범수 씨, 류승용 씨, 공명 씨, 옹성우 씨 그리고 또 박혜준 배우까지 어떤 역할로 나오시는지 직접 작품을 통해서 만나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영화의 배경이 근데 1999년도입니다. 20세기 소녀. 20세기 마지막인데 감독님 이 감성을 정말 제대로 이번 작품에서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20세기 세기말 감성을 느껴볼 수 있는 키워드 토크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영화 속에 저도 오늘 오프닝에 삐삐를 차고 나왔었는데 그 당시에는 정말 삐삐의 숫자로 암호화돼서 뭔가 의미를 전달하던 게 굉장히 보편적이었는데 그 시절을 기억하시는 우리 기자님들도 많으실 거예요.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명장면들이 많이 탄생할 것 같은데요. 삐삐 암호들 몇 가지를 준비해서 그 암호들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자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삐삐 암호 아는 거 있습니까 여러분들? 저는 파리파리. 빨리빨리 네, 그리고 늘 급하게 사시죠. 늘 쫓겨 우리는 빨리빨리. 그리고 뭐 영원이 뭐 이런 영원히 거. 네. 맞아요. 네. 012 영원히. 네, 맞아요. 기억나는 거 있어요? 우석 씨나 정우 씨나. 예. 그 세대가 아닌가요? 그 저도 저도. 빨리 뭐 이 정도 빨리빨리. 486. 48 사랑해. 네, 그거. 그게 맞아요. 네. 획을 예, 숫자로 해가지고 윤서 씨는 저도 이제 알고 있던 게 파리파리밖에 다비치님 분들 노래로 노래로 알게 된다니까. 알고 있었습니다. 네. 감독님은 다 아시죠? 다 압니다. 제가 그 충격받았던 게 잘 모르더라고요. 모를 수 있죠. 네. 감독님 11010 먼저 아시죠? 11010? 110 10 흥. 이봐 바로 알잖아. 흥. 예. 11010 하면 이거를 비스듬하게 눕히면 흥자가 되거든요. 네. 흥. 예, 아무도 몰라요. 정말 흥이네. 자 이렇게 해서 정말 신문물을 보는 것 같은 세기말 감성. 이 세대 차이가 아마 느껴지셨을 것 같아요. 촬영장에서 감독님만 알고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네. 사실 영화 속에 1010235가 되게 많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시나리오에 이제 1010235라고 썼는데 아무도 그게 뭔지 모르고 오히려 현진이 삐삐 번호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이거를 모르냐고 했더니 정말 저희 이 배우분들도 아무도 몰랐고 연출부 친구들도 몰라서 자꾸만 그게 현진이 삐삐 번호로 교체되어서 수정되어서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나만 아는 암호구나. 이제 아래 세대들은 모르는구나 해서 제가 그때 세대 차이를 느꼈던 저희가 시나리오 회의할 때는 아무도 이걸 모르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만 아는 정말 9세대 암호였었구나 하면서 이거를 자막을 달아야 되나 뭐 이런 고민도 했었던 것 같아요. 1010235를 당연히 모를 수도 있고 당연히 알 수도 있는데 그 당시에 군대에 가셨던 우리 기자님은 분명히 아실 거란 생각이 들면서 자 이제 첫 번째 삐삐 암호 보여주시죠. 바로 첫 번째 삐삐 암호는 1999-2019입니다. 자, 20세기의 마지막 1999년과 21세기인 2019년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감독님 왜 20세기의 마지막인 99년을 영화의 배경으로 설정하셨나요? 뭐 일단 제 그 다이어리 그 교환일기에서 시작돼서 아무래도 저의 그 과거가 묻어 있는 것도 있겠지만 그때 제가 생각한 그 세기말의 어떤 그 감성이 생각해 보면은 그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있었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 세대가 바뀐 어떤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되게 약간 모든 게 좀 복합적으로 막 되게 요동치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나는 건 처음 이제 인터넷이 대중화돼서 인터넷을 그때 처음 접해 보기도 했었고 어떤 친구는 삐삐를 가지고
있고 또 개인 이제 핸드폰이 조금씩 보급되기 시작하고 어떤 친구들은 아예 휴대전화나 이런 것들이 없고 되게 모든 것이 다 혼재되어 있었던 그 귓번하는 시기가 약간 그 사춘기를 겪는 그 보라와 되게 맞닿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시기를 설정하게 되었고요. 또 아무래도 또 세기가 바뀌는 거다 보니 이 영화가 또 그 과거와 현재를 오가기 때문에 그 과거 딱 세기를 가르는 것이 과거와 현재를 정말 명확하게 구분 지어 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 진짜 천리안 나온우리 유니텔도 막 떠오르네요.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 그럼 두 번째 삐삐아모 보여주세요. 자, 두 번째 나오네요. 1010235 이게 열렬히 사모해라는 뜻인데요. 감독님만 아셨고 모두가 몰랐다라는 정우의 삐삐 보는 줄 알았다라는 그 암호가 나옵니다. 자, 20세기 소녀는 모두가 기억하는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현재 진행형일지도 모를 이 첫사랑이라는 키워드로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각자의 추억을 마주하는 그런 시간을 선사할 영화인 것 같은데요. 자, 그 시절 지금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첫사랑이 이제 막 떠오르거든요. 저도 그런데 네 분 이렇게 함께 첫사랑을 그리는 작품의 주연으로 출연하신 네 분께 제가 부탁을 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석 씨 준비됐죠? 예. 지금부터 그 순간이에요. 그 시간이 왔어요. 첫사랑 모먼트를 지금부터 만들어 볼 텐데요. 우리 기사님들도 바빠지는 시간입니다. 차례대로 유정 씨부터 제가 유정 씨 시작합니다. 그러면 10초간 첫사랑 모먼트, 첫사랑을 떠올리게 하는 표정과 포즈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준비하시고. 이거 잘 모르겠는데 첫사랑 모먼트 어떻게 해야 되지? 아니면 본인의 첫사랑을 떠올리셔도 돼요. 자, 음악 준비됐나요? 주시죠. 시작한다. 첫사랑이 떠오른다. 자, 앞을 봐주세요. 자, 여러분 유정 씨의 표정과 포즈와 함께 첫사랑을 떠올려 보세요. 기억나나요? 당신의 첫사랑? 그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이 보이지 않고 그 사람만 보였어요. 바로 김유정. 자, 변우석 씨 준비됐죠? 갑니다. 첫사랑이 또 일어났어. 미치겠다. 전화기를 자,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와서 앞을 보여주셔야 돼. 앞을. 그렇지. 준비하시고 레디. 기대. 레디 액션. 그녀에게 전화를 겁니다. 내 마음을 받아줄까? 그녀가 내 마음을 알까? 우리 사귈래? 앞에 한번 봐주세요. 고백하는 순간 우리 사귈래? 우석씨 앞을 봐주셔. 거절당했네요. 표정이 거절당했어. 자, 자리로 모시고요. 이렇게 되면 정우씨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요. 유정씨 빨리 하길 잘했죠? 너무 좋아요. 정우씨 갑니다. 레디 액션. 킹카. 자, 나는 킹카. 와우. 모두가 나를 좋아하지.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옆 학교에서도 모두 나만 보면 쓰러져. 나는 늘 고백을 받아. 오늘도 받을 거야. 하나, 둘, 셋. 완벽합니다, 정우 씨. 자, 이제 마지막 윤서 씨 갑니다. 레디 액션. 기억나세요? 첫사랑? 저도 첫사랑이 있답니다.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라지만 누가 알아요? 한번 앞을 봐주시고요. 첫사랑을 떠올려 주세요.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풋풋해서 감독님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교환일기를 쓰셨던 방울이 감독님 3초 드립니다. 레디 액션. 첫사랑. 정말 첫사랑이 떠오르네요. 너무 좋았어요. 자, 그동안 정말
첫사랑을 소재로 한 작품들이 정말 많았는데 감독님 20세기 소녀는 좀 다를 것 같거든요. 차별점이 뭡니까? 저희 영화가 처음 시작이 그 소년을 관찰한다라는 것으로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시선에 관련돼서 이제 많은 이제 이야기들을 넣어봤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처음에는 이제 연두가 보라한테 현진이를 관찰하게 시키고 그러다가 시선이 또 은호로 옮겨가고 그러니까 이런 시선의 이동들이 또 여러 번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를 애정 있게 바라보는 순간 그 시선으로부터 사랑이 시작된다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좀 담고 마지막에 엔딩까지 쭉 하나의 시선이라는 테마로 이야기를 좀 가져가서 그거를 보는 재미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시선을 한번 함께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삐삐 번호, 삐삐 암호 보여주시죠. 마지막 암호 012-7942. 7942 맞아요. 영원히 친구 사이라는 뜻이네요. 자, 또래 배우분들이 함께 작업한 만큼 현장 분위기도 굉장히 남달랐을 것 같아요. 웃음이 막 끊이지 않았을 것 같은데 유정 씨가 좀 대표로 얘기해 주시겠어요? 현장 분위기. 저희 처음 만났을 때부터 굉장히 가까워졌고요. 사실 개인적으로도 많이 모였고 이야기를 많이 나누기 위해서 촬영하면서는 진짜 막 같이 놀러 간 것처럼 막 맛집 찾아서 다니고 필름 카메라 들고 다니면서 서로 찍어주고 그래서 저희가 사진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끼리 찍은 사진이 막 스티커 사진 같은 것도 찍고 여러 가지 이제 추억을 많이 쌓아서 그런지 끝나고 나서도 계속 생각이 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자연스러운 모습들이 저희가 실제로 가깝고 이렇게 친하게 지내서 더 잘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이번 작품을 하면서 우정이 쌓였던 순간인데 그럼 윤서 씨부터 20세기 소녀의 현장 분위기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뭘까요? 현장 호흡 한마디. 요즘 신조어를 한번 써보자면 해도 좋아요. 21세기의 네. 신조어로 오세요 21세기로. 알잘딱깔센이라고 정말 딱 떨어져. 알아서 잘 딱 깔끔하게 센스 있게 했던 것 같습니다. 멋집니다. 네. 정우 씨. 그걸 몰랐어요. 정우 씨 한마디로 하면 우리의 호흡. 지렸다. 오졌다 지렸다. 오지도 지렸다. 그 표준어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요즘에 네. 그렇게 또 됐죠. 아, 예, 정말 좋았다라는 거죠. 그쵸. 우석 씨 한마디로 표현하면 진짜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럼 유정 씨부터 가볼게요. 우리의 호흡은 이랬다. 우리의 호흡은 사랑이었다. 그쵸, 사랑 그 자체였다. 너무 좋네요. 우석 씨 그리고 아름다웠다. 아름다웠다. 무슨 이럴 줄 알았어. 영화 제목입니까? 예, 사랑이었고 아름다웠다. 좋습니다. 정말 이렇게 아름답고 행복했던 그 현장이 막 그려지고요. 자, 이제 마이크를 오늘 와주신 기자님들께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있으신 기자님들께서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스태프께서 빠르게 마이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십니까? 자, 네, 이쪽 왼쪽으로 기자님 잠시만요. 지금 스태프께서 마이크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헤럴드팝 이미지 네, 기자인데요. 반갑습니다. 그 유정 배우님께 질문 드릴게요. 그 아까 한효주 배우님이랑 또 그 성인으로 또 연을 맺게 된다. 아역 성인 역으로 좀 그거 어떠신지 소감 듣고 싶고요. 그리고 박정호 배우와 노윤서 배우님은 이제 첫 영화라고도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특히 윤서 배우는 이제 우리들의 블루스 이후로 또 선보이는 다음 작품인데 거기에 대한 소감 좀 듣고 싶습니다. 네, 효주 씨와는 이제 세 네. 번째인데 네. 어떠셨나요, 소감? 이 작품을 통해서 오랜만에 저도 만나게 됐고 예전에는 제가 많이 어렸기 때문에 사실 이야기할 기회가 많지는 않았어요. 그냥 언니가 되게 옆에서 이제 좀 지켜봐주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요즘에는 이 영화를 통해서 만나게 되고 또 감사하게도 같이 함께 해주셔서 이제 깊은 이야기들도 많이 나누고
서로 이제 힘을 주려고 하는 그런 시너지, 좋은 시너지를 서로에게 얻으려고 하는 순간들이 많았던 것 같고요. 저도 신기한 것 같아요. 이제 어렸을 때 완전 아기 시절도 있었고, 또 중간에 제가 뭐 초등학생에서 중학생 정도 되는 시절도 있었고, 이번엔 또 성인이 네, 돼서 성인이 된 모습을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네, 아낀다는 말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한 역할을 함께 맡는다라는 건 굉장히 교감이고 소통인데, 근데 같은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같이 연기할 수는 또 없잖아요. 만나서. 맞아요. 다음에는 또 만나보고 싶을 것 같아요. 아, 함께. 그럼 너무 좋죠. 같이 호흡을 맞출 수 있다면 저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 우리 박정우 씨와 노윤서 씨께 또 질문 주셔서 첫 영화, 일단 정우 씨 소감 어떠세요? 저 이런 질문 받는 것도 너무 행복하고 이런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서도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행복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정말 행복해 보여요. 윤서 씨는 그 우리들의 블루스를 통해서 이미 많은 사랑을 받으셨는데 또 첫 영화예요. 어떠세요, 기분이? 일단 연두로서 이렇게 첫 영화를 하게 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요. 또 이렇게 기자님들 뵙는 것도 너무 신기하고, 네, 신기하고요. 영화 블루스와의 그걸 얘기하자면 또 캐릭터가 아예 정반대로 달라서 또 새로운 모습 보여드릴 수 있어서 또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또 색다른 모습 기대해 주시고요.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네, 이번에도 왼쪽으로 오른쪽 또 들어주셨는데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스포츠 서울 조은배 기자고요. 그 배우들이랑 감독님께 아무 분이나 이제 말씀 주시면 좋을 것 네. 같은데, 사실 최근 10년 동안 이 90년대를 배경으로 한 작품들이 좀 굉장히 인기를 많이 얻었어요. 근데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뭐 감독님의 뭐 자전적인 이야기에서 출발을 했다고 하지만은 왜 요즘 MZ 세대가 이 90년대를 배경으로 한 이야기에 이렇게 꽂혔는지, 배우들도 읽어보시고 재밌게 읽었다고 하셨는데 배우분들 이야기랑 또 감독님 보시기 어떠신지 말씀 듣고 싶습니다. 네, 기자님 고맙습니다. 감독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저도 되게 신기했던 게 저희 그 한 20년 전에 그 유행이 요즘에 다시 돌고 있더라고. 레트로라고 해서 의상도 옛날에 입었던 세기말 의상, 약간 맞아요. 큰 통바지도 있고 약간 그때 약간 20년 주기로 그런 게 돌아오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배우들 만날 때 이런 거를 이해를 못 아무래도 시간이 좀 있으니까 이해를 못하거나 잘 모르면 어떡하지라고 해서 만났는데 다들 너무 좋아하고 이미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 약간 그 시대를 구현하기 더 좋지 않았었나라는 생각도 들고, 요즘 젊은 친구들이 왜 그거를 열광하는지는 배우분들에게 한번 저도 여쭤보고 싶네요. 네, 네. 좋아요. 누가 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우석 씨, 유정 씨? 예. 전 요즘 사람이라기보다는 91년생이어가지고 네. 그럼 마이크를 잠깐 내려놓으세요. 90년대생이잖아. 그래요, 90년대. 그러면은 한번 MZ잖아요, 정확히. 그런가요? 네, 맞아. 네, 저는 사실 옛날 그런 이런 좀 아름답고 첫사랑에 관련된 영화들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게 개인의 취향일 수도 있겠다 생각하고, 요즘 친구들에 대해서의 마음은 솔직히 잘 모르겠고, 저는 본인은 개인적으로 본인은 좋아한다. 개인적으로 그런 장르를 네. 좋아하기 때문에 너무 더 끌렸다. 네, 더 끌렸던 부분이 있어요. 유정 씨는 어때요? 왜 요즘 친구들 그때 90년대 감성을 좋아할까요? 아무래도 지금 이제 계속 생겨나는 새로운 것들보다 이전에 있었는데 나한테 새롭게 느껴진다는 감정이 조금은 사람한테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친근하게도 다가오고. 네. 그러니까 저도 뭐 이제 노래 음악 들을 때나 영화를 볼 때 이제 80년대, 90년대 것들을 많이 찾아보고 좋아하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그때 당시에도 유행했었지만 지금 봐도 너무나 세련되고 좋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요즘 그러니까 제 또래 친구들이죠. 제 또래 친구들도 그걸 즐기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그 시대도 경험해보고 싶고 이 시대도 경험해보고 싶고 여러 가지를 경험하고 싶고 이제 하고 싶은 그게 많은 그런 세대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지금 제 또래 친구들 보면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누군가한테는 익숙한 것들이 나에겐 굉장히 또 새롭기 네. 때문에
더 끌릴 수 있는 네. 거죠. 좋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이번은 오른쪽 조금 전에 손을 들어주셨는데 예 아닙니까? 네. 자 질문 있으신 기자님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할게요. 지금 생각 중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막내가 윤서 씨죠. 네. 윤서 씨는 조금 전에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그때 그 감성. 저도 이제 그 뭐랄까 드라마나 이런 것도 그렇고 음악 그때 음악 그 시대의 감성을 굉장히 좋아하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친구들도 그래서 좋아하나요? 네, 친구들도 좋아하고 그래서 요즘 어쨌든 유행은 돌고 도니까 또 그 시대의 Y2K 패션 이런 것도 유행을 하고 그래서 네 새롭게 보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요즘 저도 놀랐던 게 중학생, 고등학생 친구들이랑 얘기를 나누다가 우리 때 노래를 들려줘도 알더라고요. 그 노래. 저 이 노래 알아요. 좋아해요. 그래서 깜짝깜짝 놀란 경우가 많은데 정말 돌고 돌기도 하고 좋은 거는 그때나 지금이나 좋다.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네. 혹시 마지막 질문? 예. 네. 마지막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살짝 오른쪽 끝쪽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조선일보 조명현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20세기 소녀 보면서 그 90년대 소품들을 지금 만나본 소감들이 좀 궁금하거든요. 되게 아기자기하게 잘 표현이 된 것 같은데 좀 신기했던 물건이라든지 지금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물건이 있으시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비디오 테이프부터 시작해서 뭐 다양한 그쵸 옛날에 오디오 캠도 나오고 그러던데 어떤 게 신기했고 지금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느꼈는지 저 유정 씨? 저는 그 뭐죠? 그 저장 공간 감독님 플로피 디스크. 플로피 디스크라는 것을 처음 봤어요. 촬영을 하면서. 그러니까 보라 이제 컴퓨터를 하는데 옆에 되게 CD 케이스 같은 것들이 막 네.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했는데 플로피 디스크라는 맞아요. 거다라고 설명해 주셔서 그게 되게 신기했고 사실 전 USB 하드 디스크 이런 느낌을 썼어가지고 네, 그 부분이 신기했고 그리고 조금 많이 다시 생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건 비디오 테이프인 것 같아요. 비디오 테이프 맞아요. 네. 비디오 테이프가 많이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다. 왜냐면 전 촬영하면서 그 비디오 테이프 몇 개 이렇게 가지고 오고 싶었거든요. 그 정도로 비디오 네. 테이프, 카세트 테이프. 네, 그 맞아요. 당시에 맞아요. 네. 정우 씨는요? 저요? 저는 그 현진이 방에 있는 그 완전 오래된 맥북이 하나 있었어요. 예전 그 만들어진 건지 아니면 그러니까 아예 소품으로 만들어진 건지 아니면 옛날에 썼던 거를 가져온 건지 옛날에 썼던 걸 가지고 가지고 온 거래요. 그런 거 같아가지고 되게 신기하고 집에 가져가고 싶어가지고 역시 현진이 킹카여서 저는 그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맥북이. 여기는 뭐 디스크만 있는데 맞아요, 저기는 맥북이 있다고. 삐까번쩍한 야 좋네요. 혹시 또 우리 윤서 씨나 우석 씨도 저는 어렸을 때 그 기억 때문에 너무 좋았는데 비디오를 주말마다 좀 빌려서 그게 가족끼리 낙이었어요. 낙이었어요. 같이 봤던 기억이 있는데 비디오 방이 딱 들어가니까 그런 것들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옛날 기억들이. 그래서 되게 따뜻했던 기억들이 있어서 그 순간들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좀 비디오는 좀 생겨졌으면 좋겠다 맞아. 이 생각이 들었던 것 비디오 가게 자녀분들이랑 만화 가게 자녀분들이 인기 짱이었어요. 맞아요. 학교에서. 윤서 씨. 네, 저도 비슷한데요. 저도 어릴 때 이제 비디오 테이프 많이 빌려보기도 했고 그 안에서 보는 재미도 있고 또 만화책도 그렇고 이렇게 좀 요즘은 좀 찾아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조금 더 이렇게 대중화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테이프 꽉 같은 게 또 소장 가치가 있잖아요. 있죠. 그 모으는 재미도 있고 그래서 네, 저도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네 명이 제일 즐겼던 게 패션이었어요, 사실. 패션. 네. 맞아요. 네, 그 시대의 패션을 그대로 이제 입어볼 수가 있으니까. 맞아요. 그때 뭐 통큰 바지 뭐 부모님들이 네가 동네 청소 다 하냐면서 막 혼냈던 기억이 갑자기 나네요. 예. 자, 다양한 질문 해주신 기자님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서 질의응답 마무리하고요. 이제 아쉽지만 끝인사를 드려야 될 시간이에요. 자, 지금 190여 개국의 넷플릭스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제 기다리고 계세요. 20세기 소녀를 관전 포인트 포함해서 관람 포인트 포함해서 유정 씨부터 끝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오늘 이렇게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넷플릭스 팬분들이 보시기에 재밌게 보실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집에서 그냥 친구들이랑도 봐도 너무 좋을 것 같고 또 부모님이나 가족분들이랑 봐도 조금 자신의 가족의 예전의 그 시절을 떠올릴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도 있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 이제 내가 좋아했던 누군가, 나를 좋아해줬던 누군가를 이제 떠올리게 해주는 그런 영화인 것 같아서 보시다 보면은 굉장히 재미있는 반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재미 요소들이 많으니까 이제 20세기로 같이 한번 떠나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